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예고해드렸어요. 첫 번째 뉴스는 민동기 평론가가 전해주시죠. 이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 뉴스의 비밀은 이준석의 심판 발언, 약일까 독일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 같은데. 자, 그런데 먼저 이야기부터 짚어볼게요. 경선 발표, 컷오프 발표가 오늘인데 왜 미뤄진 겁니까? 일단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얘기는요. 예. 당원 여론조사는 마쳤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졌다. 이렇게 연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론조사 이래 허술해요?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20대 여성 응답자 수를 왜 채우지 못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볼 대목이 많은 답변을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건가? 이것도 좀 보통 이상하네. 때도 여론조사 응답률에서 20대가 낮은 편이에요. 그것을 그래요? 채우기 위해서 좀 고생을 하고 또 가중치를 많이 두다 보니까 20대 여론조사 좀 불안정하다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비 경선이 이제 국민 또 당원 여론조사 각 50% 이렇게 반영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것 같죠? 첫 번째가 개파 논란인데요. 네. 나경원 후보가 SNS에 특정 개파 당대표가 뽑히면 윤석열, 안철수가 과연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유승민계로 불리우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계 인사가 당대표가 되면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게 돼서 공정한 대선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요. 여기에 이준석 또 후보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선배들을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SNS에 썼거든요. 세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특정 계파를 언급했던 이건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됐고요. 예. 이 SNS 글에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참담함을 느낀다, 섬뜩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참담하다, 섬뜩하다. 우리는 별로 참담하거나 섬뜩하지가 않은데 예, 선거 때는 원래 있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게 예. 일각에서 본인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 당 후보보다 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쪽에 좀 치중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 네. 이런 또 의혹을 받고 있죠. 아, 그래요? 예, 그 의혹도 계속 이전에 얘기됐던 겁니다. 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문건 논란인데요. 문건. 국민통합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친이계 의원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예. 현역 의원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긴급 중앙임원 회의 결과라는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 문건을 보면 당 대표는 주호영 의원, 최고위원은 조혜진, 배현진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등이 당선되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하. 여기 중앙집행위원장이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인데 네. 본인은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문이 내려갔다. 사실과 네.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속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게임의 룰 논란입니다. 게임의 룰. 국민의힘이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당원 50%를 반영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령별 비중을 보면은요. 40대는 몇 퍼센트, 50대는 몇 퍼센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당원별 세대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예. 40대 이하가 문제입니다. 40대 이하가? 40대 이하로만 되어 있고요. 예. 20대, 30대, 40대를 따로 안 나눴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20대, 30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호남 소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5명의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안정권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이제 5명의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중진대 신진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관심인 게 예. 만약에 초선 의원들이 이 두 명에 들어가게 되면은 본 경선에서 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영선과 초선의 어떤 흐름이 본 경선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네. 하나 변수는 이준석 후보의 이 심판 발언이 예. 본 경선 당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또 아무래도 변수가 신고가 조금 다른 반응일 테니까 영남권의 또 당원들이 약간 보수적이거든요. 예.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영남의 장노년층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게 포인트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거 제목도 길어요. 네,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줄푸세입니다. 줄푸세. 줄 푸세요? 네, 1주택자 세부담을 줄이고 예. 서민 실수요자 금융 규제를 풀고 예. 신규 주택을 많이 세우겠다. 예. 네. 지난 어느 정권인가에 한참 유행했던 용어가 줄푸세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요약을 네.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발표됐습니까? 일단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이 반영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임대사업자들이 받고 있었는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조기 매물을 유도하려는 이런 방책에서 나온 건데 네. 등록 말소 후에 6개월만 중과 배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를 함으로써 네. 빨리 매물이 나오도록 한다라고 예, 그런 이게 내용이 아주 들어가 논란이 있습니다. 많았던 건데 결국은 입장이 결정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 6 내지 9억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적용한다라는 네. 것이고요. 종부세는 특위안이랑 정부안이 나란히 병렬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네, 확정 안 됐어요. 네, 특이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과세하겠다. 네. 그동안 과세 인원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특이안이고 정부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예.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구간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했다. 어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주택자를 배려한 그런 안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서울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이 지방에 6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뭐 이런 문제라든지 또 가구 분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음흠. 네, 1주택자가 유리하려면 이제 기존에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이 뭐 분리해 나가면서 이런 네.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논란은 항상 있었고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계속 논란은 된다는 거. 네. 일단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금융 규제에 대한 논란은 어떻습니까? 네, 서민 실소유자 LTV 주택담보비율 우대가 변경이 됐는데요. 네.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대해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적용할 때 투기과열 지구가 원래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상향을 해서 예. 이렇게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우대 수준을 플러스 10%포인트 정도에서 원래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 최대 20%포인트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러니까 대출 좀 더 많이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현재 8억인 그런 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는 한 3.2억, 3억 2천만 원이 대출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특이안에 따르면 한 4억까지도 가능한 예.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이 분분한 것이 이제 결정은 됐는데 공급을 늘리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공급 대책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총망라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 대책, 3기 신도시 이사 대책 더 열심히 하겠다. 이게 포함이 됐고 네. 도심 복합 개발 그리고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사업들,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한 것, 그리고 예.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같은 기반시설 이전 이런 것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본다. 예. 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사업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예. 계속해서 또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 2부에 경실련의 김현동 부동산 건설 개발 개혁본부장 나오셔가지고 김현동 본부장입니다. 그 굉장히 신랄한 이야기를 해줄 걸로 네. 예상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업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민동기 두 평론가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